그런데 이 사실 이 카톡방 카톡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처음에 이제 제보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져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그러면 경찰에서 입수를 못했을까가 의아했었는데 네. 좀 알려진 바는 저 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 중에 동료 연예 한 사람이 휴대폰 수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수리를 내는데 아마 그 내용이 수리 과정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공익 제보를 걸었냐면 그렇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알려지고 한 건 아니었고 수사기관도 아니었고 네. 내용을 보니까 심각했기 때문에 이걸 어. 공익 제보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린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공익 제보를 현재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 권익위원회이기 때문이고 이 제보를 한 예. 쪽에 의하면 철저하게 좀 검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조작 가능성 같은 것들. 예. 근데 이 원본이라든가 이게 대화 메신저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엑셀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온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검증을 해본 결과 조작 가능성은 근데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이게 수리를 맡긴 상황에서 그게 이제 좀 새 나갔을 가능성인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알려져 있죠. 그걸 공익 제보라고 하더라도 예. 그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 증거물을 획득하는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건 보이진 않는데 민간인이 이 첫째 민간인의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면 불법적인 수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민간인이 이걸 또 우연히 발견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 내용이 공익적인 신고라고 볼 만한 내용이 범죄 사실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건 현장 같은 것을 뭐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거를 허락 없이 찍는다. 그래서 허락 없이 찍으면 불법이니까 못 찍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봐서 권익위에 넘긴 거죠. 이게 만일에 이분이 그 휴대폰 수리하다 영상 발견한 분이 이걸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안 갖다 주고 그 재밌다 이래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나눠야 했다. 네, 네.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여러 법에 처벌받게 되는데 네. 다행히도 국민권익위원회나 공공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걸 보고 충분히 수사할 가치가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이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하여튼 승리 카톡방에서 불거진 사건들이 이제 계속 이제 확장해서 가지를 치고 지금 나가가지고 얼마나 더 이게 확장이 될지도 지금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